마왕 등장. 오늘은 주술회전에 나오는 고조 사토루가 스쿠나의 손가락을 먹는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오브예요.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이타도리가 켄자쿠와 함께 특급 주령들을 제압하고 스쿠나가 고조의 몸으로 수많은 인간들을 죽이고 고조가 뒤늦게 옥문강에서 풀려나 원래의 몸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1, 2, 3, 4부를 먼저 보고 오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시나리오는 마왕님이 지 멋대로 쓰는 거라 작품의 설정 이딴 거 고려하지 않을 수 있으니 설정 오리인데요. 이딴 소리 하지 좀 말고 오타 같은 잡다한 실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 마왕님 눈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그냥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왕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고조는 이번 시부야 사변에서 스쿠나의 대학살극이 결국 자신이 켄자쿠에 의해 옥문강에 갇혀버리는 바람에 일어났다고 생각했고, 만약 자신이 옥문강에 봉인되지 않았다면 이번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확실히 스쿠나는 최악의 저주답게 자신의 몸 안에서 점점 존재감이 커져간다는 거 알았죠.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고, 어떻게든 스쿠나의 손가락 20개를 다 흡수한 뒤 그를 봉인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스쿠나의 힘으로 주령과 주술사들을 통제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걸 알았던 거였죠. 이번에 옥문강에 잠시 갇히게 되어 이런 사단이 일어났지만, 좋은 점을 보자면 고조가 옥문강에 들어가 있는 동안 그 수식 자체를 이해해버렸기에 스쿠나를 봉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고조는 몸에서 일어나는 공진 현상을 레이더 삼아 스쿠나의 손가락을 찾으러 나서게 되었고, 며칠에 걸쳐 손가락 몇 개를 찾아 어느새 17개가 되었죠. 그리 얼마 지나지 않아 18개째의 손가락의 위치를 감지하고서 그곳으로 날아갔는데, 그곳은 어떤 폐건물이었고 고조는 이미 그곳에 들어가기 전부터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내면에서는 스쿠나가 어이 애송이 라고 했고, 고조는 알고 있어 라고 하며 그 앞에 허공에 대고 강력한 주력을 흘려보냈죠. 그러자 그 허공에 있는 투명한 벽이 깨져버렸고 몇몇의 주술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의 선생이었던 도쿄 고전의 학장 야가와 자신의 제자 오코츠타도 있었죠. 고조는 양손을 내저으며 능청스럽게 우리 대화로 해결하면 안 될까? 라고 물었지만 이미 그들의 눈빛에서는 자신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부야 사변이 끝나고 스쿠나에게서 무사히 도망쳐 나온 제닌 마키는 고조 선생님이 갑자기 돌변해 제닌과의 당주와 나나미 씨를 죽였다고 증언했었죠. 또한 교토 고전의 니시미야 모모 역시 고조가 자신의 학교 학생들을 죽였다고 증언했기에 주술계 상층부에서는 고조를 가장 위험한 주저사로 분류했고, 1대1로는 고조를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없다 보니 뛰어난 실력을 지닌 모든 술사들을 불러 고조를 잡는 작전을 짰습니다. 그에 당연히 특급 술사인 오코츠타도 불려오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고조 선생님이 그럴 리가 없다고, 무슨 사정이 있는 거 아니냐고, 확실히 조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그 작전을 거부했지만, 이후 주술계 상층부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문인 카모 가문에서 새로운 당주가 나타났고, 그 의문의 남자는 카모 가문의 상견술식인 적혈조술을 보여주며 인증을 했죠. 켄자쿠는 과거 주저사였던 게토의 몸을 하고 있기에 그들의 앞에 나설 수가 없었고, 대신에 이타도리를 앞세워 카모 가문을 점령한 뒤 주술계 상층부에 입김을 불어넣으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이타도리는 우리 카모 가문이 남몰래 고조를 조사했다며 고조는 스쿠나를 부활시키기 위해 손가락을 흡수했고, 지금의 고조는 스쿠나와 한몸이 되어 세상을 파괴하려고 한다고 선동을 했죠. 그의 주술계 상층부는 주술고전 안에 보관되어 있는 스쿠나의 손가락을 확인해봤고, 정말로 모든 손가락이 다 사라져 있다는 것에 이타도리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치닫자 유타 역시 예전 고조가 게토와 싸웠던 것을 직접 봤던 적이 있었기에 고조 몸 안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에 동의를 했고, 고조를 잡는 작전에 참가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 뒤 스쿠나의 손가락 하나를 구해 일부러 어떤 폐건물에 넣어놓고 주력을 흩트리는 주물들을 가지고 결계를 만들어놨던 것, 그 안에 고조가 들어오게 되면 고조는 무한을 제대로 발동할 수 없기에 곧바로 주술사들은 기습 공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조는 그 결계를 알아채고 밖에서 깨뜨려 버렸던 거였죠. 그렇지만 술사들은 플랜 B를 준비해놨고, 영역 전연을 쓸 수 있는 술사들이 우선적으로 고조에게 뛰어들었습니다. 고조는 자신의 동료의 술사들을 공격하고 싶지 않았기에 우리끼리 이러지 말자고 그 술사들의 공격을 피하는 것에만 중점을 뒀죠. 하지만 그 사이에 아까 전 결계를 쳤던 결계사들은 다시 힘을 모아 결계를 펼치기 시작했고, 고조가 결계의 반경 안에 갇히게 되자 술사들은 모두 자신의 술식을 사용해 고조를 공격했습니다. 그의 고조는 어쩔 수 없이 아우로 그 술식들을 날려버릴 수밖에 없었죠. 하필이면 그때 스쿠나까지 고조에게
몸의 주도권을 내놓으라고 하며 힘겨루기를 시전했기에 이대로 자신이 우유부단하게 있으면 결국 스쿠나가 또다시 자신의 몸으로 모두를 죽일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에 어쩔 수 없이 고조는 살짝 실력을 발휘해 여기에 있는 술사들을 제압한 뒤 빠르게 손가락을 흡수하고 도망쳐야겠다는 판단을 했고, 기량이 떨어지는 술사들에게 빠르게 뛰어들어 그들이 죽지 않을 만큼의 아웃펀치를 꽂아 기절시켜버렸죠. 그 뒤 고조는 우선 이 귀찮은 결계부터 깨려고 했는데 그 순간 내면의 스쿠나가 뒤쪽이다 멍청아 라는 말을 했고, 고조는 어떤 위화감을 느껴 빠르게 몸을 뒤틀었습니다. 그러자 고조의 목에 석훈도가 스쳐 지나갔고, 고조는 아무런 기척도 없이 자신을 공격한 게 바로 제니 마키라는 걸 알았죠. 스쿠나는 꽤나 흥미로워하며 분명 내가 죽인 녀석인데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 라고 말했고, 고조는 네가 죽인 건 제니 마이, 저 아이의 쌍둥이 동생이야 라고 했습니다. 마키는 마이가 스쿠나에게 죽자 기형적으로 자리 잡았던 처녀조각이 제대로 각성하게 되었고, 포우제와 같은 피지컬 기프트를 얻어 그와 같은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었죠. 마키는 동생의 복수를 위해 계속해서 고조를 향해 칼을 휘둘렀고, 고조는 마키를 제압하기 위해 아웃펀치로 공격을 적중시켰지만 아무래도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 힘 조절을 약하게 했기에 마키는 그 공격을 강인한 몸의 내구성으로 견뎌내고 석콘도로 카운터를 쳐 고조의 복부를 베어버렸습니다. 고조는 그의 반전수식을 진행하면서 아카를 시연해 마키를 강하게 튕겨냈는데, 석콘도는 영혼까지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무기였기에 생각보다 큰 데미지가 들어와 머리가 아찔해졌죠. 그런데 그 순간 츠쿠모 유키가 뛰어와 고조에게 펀치를 날렸고, 고조는 주력으로 팔을 강화해 가드를 했는데 엄청난 중압감이 주력을 뚫고 양팔을 골절시켜버렸습니다. 유키는 개토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너무 재능이 출중해서 그런가 왜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냐며 스쿠나를 흡수하는 건 선을 많이 넘은 것 같다고 했죠. 고조는 반전수칙으로 팔을 다시 접합시킨 뒤 당신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방관하기보단 세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고 싶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유키는 인간들은 세상을 뒤집고 개혁하면 무조건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믿지만 그건 혼란만 일으키는 허울 좋은 망상뿐이라며, 지금 이 사회가 오히려 수많은 변화 속에서 완성되고 안정된 사회이니 지금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죠. 고조는 자신이 하려고 하는 대의를 통째로 부정하는 유키의 발언에 살짝 긁혔고, 유키와는 딱히 큰 친분이 없었으니만큼 제대로 상대를 할 수 있겠다며 그녀에게 아우를 날려 원거리 공격을 했고, 유키가 그 공격을 피하자 유키가 뛰어오른 곳에 미리 이동을 한 뒤 아카를 이용해 땅으로 꽂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유키 역시 반전수식을 쓸 수 있는 특급술사, 고조의 공격을 견뎌내며 자신의 식신 가루다로 몸통 박치기를 시전했고, 고조는 그 가루다의 이격을 아웃펀치로 상쇄시켰는데 그 순간 리카의 거대한 주력포가 고조를 집어삼켰고, 그 힘은 그대로 고조를 건물과 함께 폭파시켜 엄청난 먼지 폭풍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유타는 아무리 고조 선생님이라고 해도 항상 사용하고 있던 무한이 해제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 방어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며, 어떤 이유에서 모든 전력을 쓰지 않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선생님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 뒤 유타는 유키와 마키에게 선생님은 이 정도로는 쓰러지지 않았을 거라고 지금 공격을 퍼부어야 한다고 소리쳤고, 여러 술사들도 동참해서 그곳에 술식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모든 술식들이 굉음을 내며 상쇄되어 버렸고, 스쿠나가 그 먼지 사이를 유유히 걸어 나왔죠. 스쿠나는 내 녀석들 덕분에 수월하게 주도권을 넘겨받을 수 있었다며 씩 웃었고, 고조 녀석이 너네들을 봐주지 않았다면 곧바로 다 끝낼 수 있었을 텐데 인간에게 정의라는 것은 그저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일종의 저주라는 걸 또다시 증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교토 고전의 학장 가쿠간즈가 일렉기타 술식을 시연해 공격을 했는데 그 순간 스쿠나가 팔을 휘두르자 가쿠간즈는 기타와 함께 몸이 크게 베어져 버렸죠. 그뒤 뛰어드는 제닌 나오야 역시 스쿠나가 팔을 휘두르자 오는 도중에 몸이 반으로 갈라져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하필이면 아까 전 고조가 맞고 날아간 폐건물 밑에는 스쿠나의 손가락이 있었는데 고조의 몸에서 스쿠나의 입이 튀어나와 그 손가락을 흡수했고, 그 힘으로 순식간에 고조의 몸의 주도권을 가져온 거였죠. 고전 측 술사들은 아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 긴장했지만 방금 전에도 충분히 고조를 상대로 유리하게 전황을 이끌어왔기에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키는 가루다에게 술식을 부여해 다시 스쿠나에게 날렸고, 유타 역시 리카를 이용해 주력포를 날렸으며 마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창 한 자루를 빠르게 던졌죠. 그런데 그 순간 스쿠나가 팔을 사방으로 휘둘러 카이를 4개 날리자 그들의 공격은 모두 스쿠나의 눈앞에서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유타는 설마? 라고 하며 저 멀리에 있는 결계사들을 보니 이미
스쿠나의 카이를 맞고 몸이 갈라져 버린 후 결계 역시 깨져버린 상황이었죠. 스쿠나는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즐겨볼까? 라고 하며 공중으로 떠올랐고 쿠사카베가 칼에 신카게류 간이 영역을 발동해 스쿠나의 무한을 중화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쿠나는 하치를 시연해 주력량으로 그 영역을 깨버렸고 곧바로 이어지는 아카로 쿠사카베의 몸을 박살내버렸죠. 유키는 그 모습을 보고서 설마 무한 술식과 동시에 다른 술식도 쓸 수 있는 건가? 라며 경악했고 스쿠나는 사실 고조 녀석의 재능이라면 내 술식을 쓰고도 남았을 텐데 자존심 때문인지 멍청해서인지 쓰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나는 유의를 위해서라면 다른 녀석의 술식을 쓰는 걸 꺼려하지 않는다며 한 손에는 아오를 다른 손에는 푸가를 시연한 후 동시에 쐈습니다. 그러자 푸가의 화염은 아오의 영향을 받아 소용돌이 치듯이 빠르게 확산되었고 전방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기 시작했죠. 그 엄청난 불길은 강한 주력으로 방어할 수 있는 유타와 유키, 빠른 기동력을 지닌 마키를 제외한 모든 술사들이 그 화염에 타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스쿠나는 어서 더 발버둥 쳐보라고 하며 마키에게 이동을 한 뒤 아오 펀치에 어주자를 담아 타격했고 마키는 아오를 막으면 그 주변으로 참격들이 퍼져나가 몸을 베어버리자 당황하며 그에 대한 반응을 하지 못했죠. 스쿠나는 확실히 넌 포우지보다 못하구나 라고 하며 연속으로 마키의 몸을 타격하자 마키의 강한 내구성도 그 연타를 버티지 못하고 갈갈이 찢겨져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유타는 이누마키 가문의 소식이 담긴 확성기를 들고서 으깨져버려 라는 주원을 날렸습니다. 유타가 알기로는 자신의 주력 총량은 고조보다도 월등히 많기에 주력량만으로 밀어붙일 수 있고 무한도 뚫을 수 있는 주원을 사용한 거였죠. 하지만 그 주원을 날리자 유타는 반동으로 자신의 팔 하나가 날아가 버렸고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서 피를 토했습니다. 스쿠는 유타에게 아주 경솔한 짓을 했다며 너의 주력량은 내 주력에 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웃었죠. 그때 유키는 이런 괴물을 세상에 풀어놓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에 이 도시 규모가 전부 빨려 들어가 소멸하겠지만 나머지 세상은 구할 수 있을 거라며 블랙홀을 지어냈습니다. 스쿠나는 본능적으로 저 술식은 위험하다는 생각에 카이를 날려 그녀를 베어버렸지만 유키가 만들어온 블랙홀은 여전히 남아 계속해서 모든 것을 빨아제꼈죠. 스쿠나는 이걸 막지 못한다면 자신도 꼼짝없이 빨려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순간 내면의 고조가 급하게 내가 막을 수 있으니 몸의 주도권을 내놓으라고 했고 스쿠나는 어차피 실패하면 자신이 아닌 고조 탓으로 돌리면 되니까 고조에게 몸을 넘겼습니다. 그의 고조는 아오와 아카를 합쳐 허시 무라사키를 만들어냈고 무라사키는 가상의 질량이었기에 현실의 질량을 끌어당기는 블랙홀과 만나면 서로 상쇄될 수 있었고 그렇게 두 기술은 서로를 잡아먹으며 동시에 소멸하게 되었죠. 그렇게 다 끝났나 싶었는데 뒤쪽에서 역시나 크게 한바탕 했나 보네? 스쿠나 아니 고조라고 불러야 하나? 라고 하며 켄자쿠가 걸어나왔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오브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동료들과 싸워야 하는 고조와 더욱더 흉폭해지는 스쿠나를 그리면서 점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세계관을 표현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여러분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줘야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를 계속 할 수 있으니 즐기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마왕은 퇴장.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